첫 코너 주도 섹터 공략과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요. 참으로 고민하게 합니다. 지금 주도 섹터가 무엇일까? 사실 상반기까지 달렸던 이 반도체라고 하는 주도 섹터가 힘을 잃고 그 자리를 치고 올라온 쪽이 바이오와 조선이었는데요.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한다라고 하니 바이오가 더 그 왕관을 크게 쓰고 있는 모습도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우리 어떻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오늘 KR리서치 김대준 대표 나와주셨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네. BOJ. 시장이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까 했는데 BOJ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안 움직이던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부 바이오 쪽에서는 수급을 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호재인 건가 싶었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다시 오르나 싶더니 네. 다시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고 반도체도 내리나 바이오도 내리나 싶더니 다시 자리를 찾아가려는 흐름이어서 일단 이 BOJ에 대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시장만 들여다보니까 고요하다라고 생각들을 예. 많이 하셨는데 주시장 외적으로는 오늘 메가톱급 이벤트들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메가톤급. 네. BOJ 금리 인상 내용이 왜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였느냐를 말씀드리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일본의 그 BOJ 총재가 우에다 총재라는 분이고 지난해 3월에 취임을 했어요. 기존까지는 일본의 정책은 초저금리, 초저물가가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네. 우에다 총재가 취임을 하면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무제한적 채권 매입, 그러니까 유동성을 완화시키면서 일본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라는 의지에 표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해에서부터 일본의 주시장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네. 무제한적 양적 완화, 그러니까 채권 매입을 무제한적으로 해주면서 일본으로 돈이 모이게끔 만든 정책들을 펼쳤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엔캐리 트레이딩, 그러니까 일본으로 모인 돈들이 이 돈을 가지고 안전자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가져가자라고 해서 일본과 미국의 금리차를 이용해서 이 미국 채권을 엔화로 사는 겁니다. 네. 이게 엔캐리 트레이딩이거든요. 이 자산 규모가 무려 20조 달러입니다. 20조 달러. 감이 안 오시죠? 예. 미국에서 발행한, 연준에서 발행한 채권이, 재무부에서 발행한 채권이 24조 달러입니다. 그럼 거의 거의 비슷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미 발표가 됐지만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네. 인상을 하고 추가적인 조치에 대응해 엔고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다면 금융시장은 엄청나게 큰 후폭풍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 정책 당국자들 같은 경우 머리가 너무 좋아요. 금리 인상을 했어요. 금리 인상을 하면 엔화가 엔고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후속 조치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들여다봤던 게 금리 인상을 하느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국채 매입 축소가 어느 정도이냐. 예.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 시장은 충격이 나올 만한 임팩트 있는 그 내용의 메시지였어요. 네. 국채 매입 축소를 기존의 시장에서는 반절 정도 규모를 축소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나온 메시지가 내후년 26년 상반기까지 반절 규모로 축소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축소하는 게 아니고 돈을 계속 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안 하겠다는 예, 겁니다. 왜냐하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반절 축소한다는 예. 건데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즉시 축소한다라는 의미로 나올 때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는데 그래서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상하면서 국채 매입을 하면서 두 가지 그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내용의 흐름을 메시지로 줬어요. 예. 그래서 1시 전후로 해서 통화시장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출렁출렁했지만 긍정의 진행으로 반응되면서 국내 원달러 환율도 1380원 붕괴했고 1375원까지 내려오는 현상에서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이 관점으로 볼 때 시장에 변화가 있어요. 아직 변화는 못 느끼셨겠지만 변화가 지금 현재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일본에서 발표한 이 금리와 관련된 통화시장의 변화 때문에 시장에서는 통화시장이 요동을 당분간은 치는 현상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수주에 대한 투자를 하자. 내수주. 그래서 최근까지 안 움직였던 경기방어주라고 흔히 얘기하는 유통주들 움직이고 있죠. 이마트, 롯데쇼핑, 신세계. 정말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오늘 2%, 3%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출 관련주들.
오늘 장 조정을 받고 있어요. 왜? 통화시장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수출 관련주들이 그동안 1380원, 1350원 이상에서의 흐름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했었는데 통화시장이 크게 변동할 것 같구나. 그러면 여기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종목들은 빠지고 있어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금리와 연관돼서 흐름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성장 섹터가 오늘 조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의 큰 변화의 흐름이라면 내수주라고 보통 우리가 판단하는 가치주 섹터에서의 종목들과 유통주와 그러니까 이제 지주사 같은 그 경기 방어주 이쪽들의 시세 흐름이 오늘장 이어지고 있고 이 시세 흐름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정책 당국자들의 어떤 발표가 있었을 때 당일의 흐름에 대한 완전한 해석치가 아니고 하루 이틀 시장 반응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기존까지 엔캐리 트레이딩과 관련된 자산이 일본 내로 들어왔던 자산 형성이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내 시장도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일단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오늘 밤이 지나고 나서 내일 장에서는 또 다른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안하죠.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 바이오라든가 기타 환율과 연동된 종목들, 이들 종목들이 보수적으로 오늘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번 주 주간에서는 내수 관련주나 또는 경기 방어주나 이쪽의 형태의 종목들이 우호적으로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이 당분간에 의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 반도체는 이렇게 읽어봐야 될 겁니다. 반도체는 다릅니다. 이쪽 섹터하고 반도체는 별도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환율과 금리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장의 그 성장 속도와 시장의 수요에 대한 반응도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까지 해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케이먼 제도나 싱가포르, 홍콩 쪽에 자금이 들어왔을 때는 파생 상품 시장에 투기적 자본의 성격의 자금들이 들어왔다고 판단하거든요. 이러할 때는 파생 상품 시장이 주식 시장을 교란시키는 형태에서의 흔들림이 많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어요. 근데 환율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투기 자금들도 환율이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좀 약화됐고 여기에 아주 큰 반응을 보이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존의 투기 자금 성격에서의 자본들이 빠져나가고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간에 하락했던 부분에 대한 반등치가 나타나는 거죠. 반도체는 좀 다른 각도이고요. 나머지 그 성장 섹터와 또는 내수주, 가치주 섹터 흐름은 좀 달리 해석하는 접근 방법으로의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 시장 컬러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수주, 경기 방어, 가치주라고 일컫는 쪽에서 좀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은 유효하다는. 하반기까지 멀리 보면 안 되고요. 지금 일본 BOJ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금융정책과 관련된 영향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영향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의 투자 전략상에서의 접근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수주 또는 가치주 또는 경기 방어주 관련한 종목들로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BOJ 이후에 투자적인 성격에 있어서 언급 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럼 저희 오늘은 어떤 섹터 살펴볼까요, 대표님? SOC 투자 관련한 종목들. 이게 이제 환율이나 금리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환율이나 금리가 좀 변화해도 SOC 투자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들은 정부 정책과 연관된 흐름들의 주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외부 변수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 섹터이다. 그래서 SOC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이번 주와 다음 주 구간에서는 흐름에 개선된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변동성을 좀 회피하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 들어서 그 정부 입김이 나왔던 쪽 오랜만이에요. 댐 관련해서요. 제가 이제 소양강 댐 이후에 아마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댐을 국내에서 건설한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겁니다. 전력수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하나의 테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장 관련해서 시멘트 관련주들도 굉장히 상승폭이 컸다가 조금 누그러지긴 했지만 흐름에 있어서는 좀 더 연장되는 테마로서의 접근이 가능한 형태의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고죠. 오늘은 근데 시멘트 쪽이 조금 더 후발적 성격으로 강하고 특수건설, 우원개발 등등등 흐름이 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디가 수혜가 가장 클 거라고 보세요? SOC 하면
토목이지 않습니까? 토목? 도로, 항만, 뭐 큰 건설체에 네. 대한 건설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SOC의 투자에 대한 대표적인 종목은 한 두 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엔지니어링.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축구 경기 볼 때 상암동 축구 경기장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건축물들을 짓는 회사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리고 재건 관련주도 관련이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는 이미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진출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건 이슈로의 주가 반응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었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향후에 반응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실적 부분에서의 개선치입니다. 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주가가 좀 탄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주가 상승폭이 흐름이 나온 상태에서 최근에 한 6개월 정도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3만 7, 8천 원까지 움직였다가 최근에 2만 원 초반까지 하락한 이후에 최근 단기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여기다 이유는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가치주 성격에서의 종목들은 실적이 뭐 20%, 30%, 50% 이렇게 급증하지 않습니다. 5%. 많이 발전하면 10% 정도 발전하는데 실적이 약간 정체됐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주가 하락으로 반영되는 모습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번 실적 얼마 전에 나왔죠.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급증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럴 때 흔히 표현으로 쓰는 것이 턴 어라운드다. 실적 회복세의 진행이다. 라고 판단되는 용어로 우리가 대체합니다.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조금 우려했는데 그래 잠깐 실적세가 정체돼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흐름이고요. 주가적 상황에서의 흐름을 볼 때도 시장의 어떤 테마나 매기의 흐름과도 좀 연동해서 판단해서 접근이 가능하죠. 최근에 뭐 재건주라든가 또 건설 관련주 움직이고요. 네. 또 이번에 댐 관련 내용에서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믹싱된 상황에서 주가의 반응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존재감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러면 공략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이 종목이 좀 무거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뭐 주가가 한 20% 정도 바닥 대비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20% 정도 올라와 있지만 이 종목을 따라가면서 매매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주 이전에 매매할 때 지금이야 탄력적으로 조선주가 움직이지만 이전엔 좀 무거웠죠. 그래서 안 샀죠. 네. 하지만 기다리고 나니까 조선주가 굉장히 가벼워지는 구간에서 주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엔지니어도 그러한 흐름입니다. 지금 무겁게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주가 바로 주가 반응도가 나타나지 않고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 가격적인 전략으로 저점을 이용한 매수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평가로의 진입을 판단해보게 된다면 지금 28,000원 초중반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28,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때부터 매수를 나누어서 들어가면 됩니다. 미리 들어가지 마시고요. 기다리면 가격을 주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다리셔서 충분하게 28,000원 전후, 그러니까 28,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더 좋겠죠. 28,000원 전후로 해서 매수 관점으로의 접근으로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이 뭐 37,000원 정도 되는데 고점까지 상승 가능성은 충분하겠지만 저는 1차 목표가는 한 32,000원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 대비해서 한 20% 정도 수익률은 충분히 가능한 패턴의 종목이고요. 손절, 시장 상황이 변해서 이 종목 버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추세의 저점의 하단부인 26,000원을 훼손할 경우에는 매도 관점, 손절가 가격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 삼성엔지니어 좀 무겁지만 확인됐고요. 시장의 여러 가지 재료 가치가 지금 믹싱되어서 이 종목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일 이번 주 상황은 아니겠지만 조선주를 우리가 대응했듯이 그래 2, 3주 상황에서의 시차를 두고 탄력적 구간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주식을 모아가는 구간에서의 흐름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삼성엔지니어는 이름 바뀌었죠. 삼성 E&A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E&A 28,000원 전후에서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열어주셨으니까요. 급하게 가지 말자라는 추가 코멘트까지 받아봤습니다. 대표님 짧게 삼성 전기로 볼까요? 오늘 삼성 쪽으로 다 얘기가 나오는데 삼성 전기가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부합했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또 오늘도 자리를 위로 틀더라고요. 소개시켜드리고 주가 좀 빠졌죠.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가져가야 됩니다. 뭐 실적에 대한 예상치는 당연히 부합될 거로 판단이 됐고요. 시장의 반응도 그러니까 뭐 유리기판이라든가 CXL 같은 내용들이 다시 재부각될 때는 고점 돌파합니다. 보유 관점 유효합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도 삼성전기 언급 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죠. 오늘 김대중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